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저는 오늘 진짜 큰 이슈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부 다 이제 급등하는, 그리고 전부 다 상승하는 그런 뉴스거리라서 오늘도 좀 기로 세워보시면은, 어떤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요, 2242.88, 0.42% 상승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 며칠간 상승했는지 이제 손으로 세기도 좀 힘드네요. 코스닥 지수는 766.75, 전에 대비 0.14% 하락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고 잠시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오늘도 성투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날씨도 좋고, 4월달 들어서 너무 장이 뜨겁다 보니까. 네. 이건 뭐 계속해서 좋은 소식만 전해드려야 되는 상황밖에 안 나오네요. 뭐,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면 좋죠. 뭐, 네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기분도 좋고, 네. 계좌가, 하루가 다르게 그냥 쑥쑥 올라오니까요. 어우, 겁나게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지금 지금 코스피 지수가 오늘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 또 갭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맞습니다.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지금 그때 떨어졌던 3월 8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인 3월 29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며칠간 상승인가요, 지금? 네. 12일간입니다. 12일간. 오늘까지는 12일간이고요. 네네네. 이게 아마 타이 기록일 거예요. 네. 지금까지 증시 역사상 네. 2006년도에 열 이틀 올라온 기록이 한 번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날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날과 네. 같은, 네네. 날짜를 기록하게 된 거고요. 아마 내일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단독 연속 상승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네네. 뭐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런 말들이 많아요. 기록을 깰 것인가, 네네. 뭐 계속 올라갈 것인가,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기록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어디 네. 여행지 가도 나 왔다 갔다 이런 거 쓰고. 네. 조심 좀 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좀 도장을 찍어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네네. 해외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뭐 실적 안 좋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난주에 은행주들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게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 주 초에 은행주들 실적 발표 계속 하게 되는데 네. 은행주가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작년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은행주들 실적 발표할 때 이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럼 이런 식의 어떤 좋은 분위기가 주 초반에 계속 연결된다라면 네네. 추가 상승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네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추가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중요한 것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외국인 매수 분이 들어오고 있고 뭐 좀 그동안 생각했었던 어떤 답답한 내용들 뭐 악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소화가 되는 그런 네. 과정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네.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면 주가가 여기서 뭐 조정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네. 올라갈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네. 또 투자자들의 어떤 주식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경우도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타이 기록은 세워놨으니까 네네네. 더 안 가더라도 네. 괜찮다. 네. 좀 쉬었다 가더라도 괜찮다.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좀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2월 25일 고점대로 오늘 갭으로 이제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네네. 장중 신고가를 썼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네. 분석으로 봐도 좀 더 긍정적으로 봐지는 그런 모습이고 그 외국인들이 꾸준히 계속 오늘도 1,800억 정도 이상의 자금력을 투여를 해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방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뭐 네. 시장이 이래서인지 오늘 코스닥이 상한가가 없었죠. 코스닥은 없었고 코스피에서만 상한가가 10종목이 나왔습니다. 네네. 대단하죠. 네. 진짜 대단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근래 이렇게 네네. 뜨거운 시장을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네. 근래 이제, 오늘 보면서, 오늘 코스닥이 거래가 상한가 3개가 있었네요. 네, 상한가 네네. 3개가 있었고, 코스피 10종목이었는데, 코스닥도 뭐, 전체적인 시장은 조금 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만은, 또 큰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방탄소년단이 복귀를 네.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상한가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키스닥은 또 상한가 갔습니다. 이 키스트가 네네. 이번 상황가 굉장히 반가운 게요. 네네. 이게 사실 작년 초반에
우리가 한번 그 주식학교 무료방송에서 매수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이게 5월 달에 한번 급등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5천 원까지 5월 말. 올라가면서 네. 급등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수익률이 한 78%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한번 했죠. 왜냐면 이제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이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어떤 음봉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네네. 대체 좀 매도를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적 차익 실현을 좀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뭐 그냥 그렇게 저렇게 지나다가 음. 최근에 이제 3월 25일 날 우리가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 지금 다시 또 움직이고 있네라는 어떤 판단이 들면서 이제 매수로 다시 들어갔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지금 또 이제 상한가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게 이모작이에요. 어우, 그 힘들다는 네, 네. 이모작을. 네. 그래서 네 이게 좀 뭐 뜻하지 않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네네. 방탄소년단이 상당히 저를 많이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좀 보게 되면 그냥 종목 자체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재료가 와서 달라붙어주고 그다음에 네.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시세의 어떤 움직임들을 음.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네. 모든 부분들이 그냥 이래서 좋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네네네. 그다음에 좋은 얘기가 나면 갑자기 튀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 다음에 따라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음. 그렇게 되면 항상 물리죠.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항상 먼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은 항상 이제 차트를 열심히 보고 또 좋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사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매수하셨던 그 시점도 참 절묘하네요. 장대 양복이 나오고 네. 나서 또 눌러주는 구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렇죠. 예, 또 기다리셨다가 며칠 안 기다리셨어요. 와, 네, 역시, 네, 네. 이, 우리 88TV의 주식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예. 그렇죠. 정말 무방만 수익이, 들어도 네. 떡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거 뭐, 네, 뉴스도 왜냐면, 해석해주고, 그죠? 이번에 그 방송에서 네네. 이번 그 3월 말 시점에서 좀 매수를 네네.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좋았던 게 네네. 현대바이오가 네네. 또 100% 수익이 네네네. 나왔잖아요. 맞아요. 현대바이오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네. 그 당시에 있었던 종목 중에 키이스트, 그 다음에 뭐 대양금속 뭐 이런 종목들이 계속 수익이 나왔었고 네네. 더 중요한 거는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26일 날 급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와우, 네. 금호산업하고 네. 이 두 종목을 다 거기에서 이분들이 용감하게 들어갔는데 와우. 오늘 100%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와우, 대단합니다. 네. 3,500원에 음. 매수하셔가지고 네네. 이게 수익률이 아주 지금 뭐 7,000 넘어가서 100% 무조건 나온 거죠. 네네네. 네, 3,500원 정도에 매수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가 이제 2월 달에 매수가 돼서 100% 나온 건데 그걸 네. 이제 이날 100% 수익으로 차익 실현해서 아시아나로 갈아타신 거예요. 이사를, 절묘하게 하셨네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손 없는 날 이사하신 건가요? 네네.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면 안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네. 근데 초보자분은 아니시고 그래서 네네네. 일단은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잘 옮겨가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가 이렇게 수익이 잘 나오는 시기, 시장이 좋을 때 이렇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계좌가. 네. 내 계좌도 네네. 동반 상승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만약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바이오가 일단 100%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또 100% 나온 거고, 네. 키스트가 또 상한가 들어간 거고요. 뭐 기분이 너무나 좋으신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네네. 일단 뭐 키스트를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방탄 테마로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고요. 유튜브가 이제 신곡이 유튜브 뮤비가 나왔는데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이것도 기록이 되죠. 사상 최단시간에 1억 뷰를 돌파했다는 소식. 이게 최단시간에 그냥 1천 만 뷰도 아니고 네네. 1억 뷰라니까 전 세계 인구의 그냥 아이고야 이거 괜찮은데 하여튼 거의 웬만하면 다 봤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제 방탄소년단은 사실 잘 몰라요. 네네네. 이렇게 본 적도 없고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 저희 동창 친구들 보게 되면은요. 네네. 이게 40대 중반 아줌마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방탄소년단들 멤버 중에서 이름들이 이렇게 있는 거 봐요. 네네네. 누구 해갖고도 자기 거라고 그 아줌마들까지도 네. 서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건드리지 말라고. 네네네. 또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좀 중년 네. 여성들분까지 네. 이렇게 폭넓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런 아이돌은 익히 본 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 최근 큰 성공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인지도가 먼저 있고 나서 이제 국내로 다시 이제 역수입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인 팬층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파급력이 이제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저희들이 굳이
뭐 방탄소년단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네네. 주식학교 오전 방송에서 큰 흐름, 좋은 흐름이 나왔을 때 미리 선취해 가지고 또 좋은 기회를 기다리시면 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그렇죠. 알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것 네네. 같네요. 뭐 아까 아시아나 항공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또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오늘 드디어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죠. 그뭐 그룹 매각을 예, 결정했죠.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하는 걸로 네네. 예, 가닥을 잡고 결정을 냈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M&A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네네네. 일단은 뭐, 지금 SK그룹에서 데리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이 SK그룹에서 만약에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되면은요, 아시아나 항공의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런 주가 상승률은 네. 상당할 거 생각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SK가 M&A를 한 기업들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게 그 M&A 이후에 네네. 기업이 정상화되고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신뢰도가 있어요. 아,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하이닉스만 보시면 우리가 보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네네네. 네네. 그래서 SK가 M&A 이후에 기업 관리를 굉장히 잘한다는 어떤 음.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SK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기업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아질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뭐 M&A가 나왔다는 부분 자체가 이 기업에게는 대단한 네. 호재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음. 주가가 오늘 뭐 갭상승 뭐 당연한 얘기였을 것 같고요. 네네네. 뭐 점 상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전 동안 약간 들락날락 좀 하는 모습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비슷하게 어, 나왔습니다. 네. 거의 뭐 네네네. 점 그러고 나서 네네. 이제 물량 조금 만들어내고 바로 음. 상한가 붙였는데 거래가 많이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네네.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지금 잔량이 690만 주입니다. 이거는 뭐 대단히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추가 네. 상승은 계속 나올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아시아나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상한가 나오면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상한가가 일단 나와서 마감을 했으면 다음날 한 번 더 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추가 상승 보면서 가시자는 일단 말씀 좀 드렸고 음. 같이 보는 부분들이 이제 뭐 금호산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호산업도 금호산업이죠. 상한가 네네. 왔는데 오늘 산업 갔어요. 네. 네, 그 덕에 이제 제 계좌에도 오늘 상한가가 3개나 나왔죠. 어우, 네. 멋집니다. 금호산업, 네네. 아시아나, 키스트 해가지고 네네네. 오늘 3개나 터졌는데 네.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나를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되면 재무적인 안정성 이런 그렇죠. 부분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요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음. 경영의 정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풀이가 된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거래가 많지 뭐 더 줄었어요. 거래가 더 줄었고 네. 지금 잔량은 많지 않습니다. 33만 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내일까지도 상을 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네네.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본주를 이렇게 쭉 보셨는데, 금호산업 네. 우선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점 상한가가, 이게 이제 점 상한가 제대로 들어간 종목인데, 우선주 쪽도 굉장히 많이 종목들이 상한가 들어가는 것들을, 뭐, 말씀을 그동안 또 드렸었고, 우리 네. 부자빠 주식학교에 있어서, 부자빠님, 근래 또 우선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시고 강조를 하셨던 부분인데, 부자빠님 이제 청기가 좀 무서운 게, 네. 그런 것들 미리 아시고, 이거 담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도 만드셨잖아요. 우선주는 우선 담아야 된다. 네네. 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우선주를 또, 회원님들의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아 드렸는데, 회원님들이 지금 오늘 리딩을 드리니까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렇죠, 다들 그렇죠. 싱글벙글 하시더라고요. 이게 금호산업 우선주는 지금 상한가가 3번밖에 안 나왔지만 네. 한진칼 우선주는 상한가 5개 나오고 나서 오늘 거래 정지란 말이에요. 그러죠. 이게 너무 좋은데 거래 정지되니까 또 살짝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 이거는 너무 올라서 거래 정지가 된 겁니다. 그게 조심하라는 거죠. 네. 너무 뜨거우니까 빨간 조심하라는 딱지, 거죠. 네네. 네, 빨간 딱지 붙어가지고 거래 정지가 된 거고 네네. 하루 거래 정지되고 나면 이제 다음 날 또 그래야 거래가 되죠. 재개가 됩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올라가면 이제 투자 위험이 붙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0분마다 한 번씩 네. 거래가 되는 네네. 뭐 그런 상황이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과열에 대한 어떤 보호 장치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에는 전혀 문제는 없는 부분이고요. 네네. 오히려 이제 한니칼 우선주 같은 경우는 좀 조용하니까 네네. 이 부분이 이제 금호산업 우선주라든지 음. 또는 이제 다른 우선주 또는 네네. 아시아나항공 이런 쪽으로 또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고요. 네네. 그 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 쪽으로도 많이 움직이지 않았었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는 게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상한가가 나오게 되면서 네네. 뭐 이렇게 굉장히 악재 뉴스밖에 없었잖아요. 부채 규모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아시아나도 굉장히 힘들다. 금호산업도 같이 동반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대한항공도 각종 갑질 뉴스라 갑질에 대한 그런 것들, 기업 오너에 대한 그런
경영이라기보다도 그 외적인 부분으로 그렇죠. 인성적인 부분으로 도덕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언론의 도마 위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런 학제들을 다 딛고 올라가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좀 힘드시지 않을까. 그럼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신 것 아니면 나중에는 뒤늦게 또 따라가긴 힘들다 보니 시장은 어떻게 되는 것 같은데 내 계좌에 없으면은 그것만큼도 슬픈 일이 없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선취매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기업들이 악재 국면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주가 상승에 도움이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악재라고 해서 무섭다고 도망치거나 뭐 주식을 팔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건강하게 네네. 바라보고 매수를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항상 네. 그 아빠님 말씀하신 그 착한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남들이 다 힘들어하고 그럴 때 내가 착한 마음으로 주식을 사주는 거죠. 네, 너희들 많이 힘들죠? 나한테 주세요. 그 착한 마음으로.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이 막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착한 마음으로 이거 갖고 드리고. 싶죠? 그러고 네네. 나눠주는 거지. 네, 그런 착한 마음을 좀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역발상 투자기도 하고요. 착한 네네. 마음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시장이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계속되는 시장의 연일 상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당분간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방탄소년단, 우리나라의 큰 한류에 또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방탄소년단 테마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금호그룹주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악재에서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면 또 주식을 매수할 수가 없잖아요. 부정인데 또 부정을 하게 되면 매수를 못 하는데 결국 시장의 긍정론자들이 돈을 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긍정론자들이 돈을 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 긍정론자들이 돈을 번다. 같이 할까요? 제가 돈을 번다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하죠. 네. 짧게 가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의 긍정론자들이 돈을 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